안녕하세요. 인코그랩TV 김승철입니다.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요, 요즘에 아주 핫한 좀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차량이죠. 신형 MX-5 산타페입니다. 그 차에 2.5 가솔린 전륜구동 캘리그래피 6인승 모델을요, 강원도 춘천 외곽에 있는 어느 와인딩 로드로 가져와 봤습니다. 이 차는 엔진은 이제 스마트 스트림 2.5 터보 엔진으로 281마력과 43kgm의 토크를 내고요. 그리고 변속기는 역시 현대가 자체적으로 만든 8단 습식 DCT 변속기입니다. 그리고 이 차는 몸무게가 좀 다소 무거운 편입니다. 아무래도 3열 시트까지 있는 SUV 모델이기 때문에, 그래서 이 차는 그 몸무게가 제가 타고 있는 이 차 6인승의 전륜, 그러니까 21인치 휠을 끼고 있는 캘리그래피를 기준으로 1905kg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차의 타이어는 245, 45, 21 사이즈의 순정 타이어가 피렐리의 그 SUV용 타이어인 스콜피온 AS 타이어입니다. 이 차는 이제 에코모드, 노말, 스포츠, 그 다음에 마이드라이브가 있는데요. 여기서는 노말과 그 다음에 스포츠만을 사용해 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아래로 내려가지고 노말 모드가 되게 했고요. 주행 안정화 장치만 끄겠습니다. 코스의 시작 부분에 왔네요. 자,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한번 이 차를 움직여 가 보겠습니다. 출발하겠습니다. 일단 한 템포 있다가 얘가 다운시프트를 하는데요, 그렇게 다운시프트 할 때 어떤 변속 충격을 전혀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. 이 차는 좀 높이가 상당히 있죠. 제가 여기서 보통 리뷰하는 대부분의 세단들보다는 많이 높은 그런 1m 78의 높이를 갖고 있어 가지고 좀 무게중심이 많이 다릅니다. 차의 휠베이스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주 큰 차는 아닌데요, 지금 좁은 코너에서 조금씩 가속을 해나갈 때 얘가 좀 순간 토크가 많이 걸리면서요, 벌써 좀 안쪽 바퀴가 헛돌기 시작했습니다. 자, 아직은 좀 이 차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페이스를 아주 높이지는 못한 상태입니다. 이 2.5 터보 엔진의 어떤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중간 회전 영역에서 토크가 좀 갑자기 강해진다는 점이 있죠. 그러다 보니까요, 딱 그렇게 회전수가 올려가면서 코너 안에서 가속을 할 때, 그때는 얘가 좀 주행 궤적을 바꾸려는 그런 시도가 좀 있습니다. 지금도 보면은 제가 코너에서 탈출하면서 가속해 나갈 때 그렇게 엑셀을 많이 밟지도 않았는데요, 좀 그런 일이 생기죠. 여태까지는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요. 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형 SUV잖아요. 그렇지만은 제가 뭐 지금 아주 하드코어한 주행을 하지 않아서 그렇겠지만은 여기서 이렇게 차를 끌고 나가는 데는 좀 거뜬하다는 생각을 주기에 충분합니다. 지금도 이렇게 조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좀 빠른 가속을 시도를 할 때, 그때는 어김없이 타이어에서 높은 토크가 분출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소리가 나고 있죠. 여기 서스펜션이 이 차가 어떤
그 감쇄력이 조절되는 식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. 그러니까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아니라는 말씀인데요. 네. 근데 좀 차를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거기에 맞게 좀 감쇄력도 좀 조여준 듯한 네, 그런 인상을 줍니다. 굉장히 타이트한 곳을 돌아나가기가 쉽습니다. 네. 이 2.5 터보 엔진이 어떻게 보면 산타페의 제일 기본 엔진이나 마찬가지잖아요. 네. 근데 왜, 그러니까 느낌상으로는 이거 아래로 조금 더 마일드한 네, 그런 그 엔트리 엔진이 따로 있을 것 같은, 지금도 보면은 코스 밖으로 좀 벗어나죠. 네. 그러니까 이 얘기는 벌써 좀 앞바퀴가, 앞 타이어가 좀 힘들어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. 그러니까 앞뒤 접지력 중에 좀 앞이 더 그 주행 궤적을 좀 벗어나려는 그런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. 그렇지 않아도 이 코스가 네, 제가 여러 번의 리뷰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스 특성이 앞바퀴에 많은 스트레스를 좀 가하는 그런 곳인데, 게다가 이 차가 순간 토크가 강하고 또 전륜 구동이다 보니까 그 주행 중에 발생하는 그런 부담들을 오롯이 앞바퀴가 좀 부담하는 그런 느낌입니다. 아, 여기 잠깐만 저거를 좀 교체하고 다시 갈게요. 아, 촬영 중에 배터리 하나가 죽는 바람에요. 그래서 다시 배터리를 교체하고 출발합니다. 아까 노멀 모드로 계속 주행을 했었는데요. 노멀 모드로 조금만 더 타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와 달리 조금 페이스를 올려가면서 이 시프트 패드를 좀 사용해 보겠습니다. 자, 출발합니다. 네, 지금 계속 이렇죠. 소리, 밖에 소리 들리시죠? 한쪽 바퀴만 열심히 헛도는 거. 그러니까 코너를 돌 때 뜨는 안쪽 바퀴만 그렇게 헛도는 거예요.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김없이 앞바퀴 전륜 구동인데 출력이 강한데 오픈 디퍼런셜, 그러니까 LSD가 없는, 또 LSD 얘기를 하느냐고 뭐라 하실 수도 있는데요. 네, 그런 차량에 어쩔 수 없는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. 여기 산사태가 왜 났는지는 여러분 제 채널을 꾸준히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. 이제 언제 이 산이 이렇게 됐고 왜 이런지. 지금 이제 앞바퀴에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좀 힘들어하다 보니까요, 이렇게 계속 차를 이렇게 몰아붙여 갈 때 얘가 내가 의도한 대로 그 라인을 주행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의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. 이제 이런 데서 코너에서 탈출해 나가면서 얘가 강력한 토크가 분출되기 시작할 때 이제 한 바퀴가 헛돌면서 그런 끼기 소리를 내니까 굉장히 좀 빠르겠지, 아니면 스포티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.
아우 힘들다. 네, 타이어가 힘들어함이 제가 감정이입이 됩니다. 네. 그래서 그 차가,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의도대로 라인을 해주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주행 라인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이 차선의 폭을 어차피 하나를 쓰는 거는 똑같은데요, 그거를 좀 더 최대한 바깥에서 바깥으로 그렇게 좀 더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. 아, 이거 거슬리네. 계속 딸그락거려 가지고. 제가 좀 사족이 될 수 있는데, 지난주부터예요. 이 촬영하는 날짜 기준으로 지난주부터 지금 제가 이 촬영하고 있는 이 코스가 저 위에 이제 터널이 쭉 뚫리면서 차들이 안 다니게 된 그런 코스인데, 그 중에 한 3분의 1 구간만큼을 터널이 공사를 하게 되느라고 이 길로 우회를 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전체 리뷰 구간의 3분의 1만큼을 포기해야 됐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좀 벗어나는 시간대에 촬영하느라고요. 그 공사가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거든요. 그래서 그거보다 이른 시간인 지금 새벽 6시에 여기 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 저 앞에 보면 춘천이라고 보이죠? 요까지가 원래는 낮 시간에는 다른 차와 섞여 주행하는 거예요. 자, 여기서부터는 이제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하겠습니다. 이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하는데요, 일단 처음에는 얘가 자동 변속으로 좀 해보게 하다가 제가 이제 수동으로 좀 하겠습니다. 자, 가보겠습니다. 이 엔진이 좀 그렇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. 스포츠로 넣으면요, 이렇게 엑셀 밟은 양보다 더 가속감을 더 빠르게 만들어주는 것 뿐만 아니라요, 그 엑셀을 놨다가 재가속할 때 그때 그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, 엔진의 그 과급이 좀 채워져 있는 특성을 더 좋게 만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거듭되는 말씀이긴 하지만요, 이 차가 코너에서의 탈출 가속 특성이 그렇게 한쪽씩의 타이어만을 이제 헛돌게 만들면서 혹사시키면서 실제로는 원하는 빠르기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그 상태에서 그 가속력이 답답하다고 엑셀을 더 밟는 것은 이 빠르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그냥 의미 없이 그 헛돌던 타이어를 더 헛돌게 만들 뿐입니다. 이 오픈 디퍼런셜의 특성상. 근데 이제 분명 그런 건 있어요. 그러니까 뭐냐면, 네, 제가 지금 잠깐 의욕이 좀 넘쳤습니다. 그래서 코너를 좀 원래 얘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과진입을 했습니다. 이 차는 특성상 절대 이런 무대에 만족감을 줘야 하는 차도 아니고, 네, 그럴 필요도 없는 차죠. 그렇지만은 여기서 이제 계속 긴 시간 동안 이런 조건에서 주행을 하면서 알 수 있는 거는요, 그래도 되기는 하네 라는 수준입니다. 네.
근데 좀 그게 어떤 겨우겨우 되네라는 그런 생각까지는 아닙니다. 네. 그리고 얘가 이제 그 스포츠 지향형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이 많은 감속을 할 때 왼쪽 패들로 다운시프트를, 그러니까 패드를 여러 번 당겨서 다운시프트를 해줘야 되는 그런 점은 있지만요. 그래도 최대한 그 운전자가 명령을 내리면 다운시프트를 안 하려고 그렇게 그 무지성으로 버티지는 않습니다. 네. 속도만 맞으면 최대한 다운시프트를 하네요. 여기 앞에 무슨 동물이죠 저거? 너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니? 절로 올라가네. 아이고. 저거는 고라니는 아닌 것 같은데, 혹시 좀 동물 쪽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은 저거의 품종을 좀 알려주시면 댓글로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 앞타이어는 뭐라 그럴까요? 얘가 그러니까 일하는 그 특성 측면에서 거의 넉아웃이 되어가는 상태인 것 같아요. 그래도 좀 여태까지 계속 얘가 좀 동일한 그런 모양의 느낌을 주는 것은요, 그러니까 크기와 무게를 느껴지게는 하지만 그래도 잘한다입니다. 아이고, 나는 봉이야. 그래도 브레이크가 얘가 어떤 퍼포먼스 브레이크도 아니고 한데, 아까 처음 주행을 시작할 때보다는 좀 더 쑥 밟히는 그런 거는 있지만요, 그래서 제동력이 그래도 그 상태에서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고 제동을 안 하지 말고 더 오른발에 힘을 주면은, 그러면은 꽤 그 제동 특성을 일관되게 유지를 해갑니다. 거듭 말씀드리지만요, 이 코스는 절대로 이 차한테 적절한 그 시험 무대는 아니다라는 점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. 이제 브레이크가 밟히다 못해 ABS까지 좀 개입을 합니다. 제가 그 코너에서 탈출할 때 엑셀을 더 깊게 밟다가 말죠. 주저하죠. 아까 계속 말씀드린 이 타이어를 의미 없이 그냥 마모시켜버리는 그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좀 더 바닥까지 엑셀을 밟기 시작하는 타이밍은 핸들이 좀 똑바로 펴져 가지고 두 바퀴가 이 같은 그 회전수로 돌기 시작할 때 그때가 제일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
코스가 아직 조금 더 남았군요. 네. 제 이마와 등에는 네,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. 이 통풍 시트가 시원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네, 좀 그렇습니다. 참 요 현대가 개발한 원래는 N 모델을 위해서 개발한 거죠. 이 8단 습식 DCT 변속기는요, 이 전륜구동 기반의 좀 큰 힘을 요구하는 많은 모델들에게 같이 조합이 돼서 제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코스 다 끝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왔습니다. 오늘은 주행에 활용하지 않았지만 에코모드로 좀 되돌아왔고요. 이 차에 대한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달리기용 모델 아니에요. 특히 이렇게 코너가 많은 데에서 이 차에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그런 차가 전혀 아닙니다. 마치 그 문과생에게 이과 시험장에 앉혀놓은 그런 사실 심정이었는데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평균 이상의 실력을 전체적으로 보여줬습니다. 그리고요, 전에 같은 이 파워트레인을 갖고 있는 다른 차로 여기서 좀 몰아붙였을 때 변속기 온도가 좀 올라갔던 그랬던 적이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,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얘는 여태까지 그 시간들을 잘 버티면서 여기까지 해왔다는 것만 해도 이 차에게는, 이런 종류의 차에게는 칭찬받을 일인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MX-5 산타페, 신형 산타페 2.5 터보 가솔린 전륜구동 캘리그래피의 이 와인딩 로드에서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 이 차 궁금하셨던 분들께 저희 리뷰가 차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